우리가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많이 나타냈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분석까지 오늘 해볼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꺾은선 그래프로 데이터의 그냥 자체, 팩트만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를 했다면요. 왜냐하면 결국 시간에 따른 변화, 어떤 y값, 즉 값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타임 시리즈, 바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판다스에서 해봤죠. 뭐 확진자 수가 할 때 해봤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인덱스로 된 연속된 데이터 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이 t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점을 t 플러스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경과된 후에 순서대로 관측되는 데이터를 알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해봤던, 연습했던 연도별, 아니면 분기별, 월별, 일별, 시간별 그런 분석입니다. 다음,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과 다른 접근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해해가지고 안 해봤거든요. 시계열 분석할 때. 트렌드 분석이 있습니다. 원래 시계열 분석할 때 경향, 그 다음에 주기, 사이클. 이 주기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또 가장 이제 시계열 분석이 관광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은 그쪽이 뭐가 냐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 그런 사업, 영화 쪽이나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항공사나 아니면 영화사에서 뭐 조조 할인을 한다든가 평일에는 좀 저렴하게 한다든가 주말엔 비싸게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계절성, 시즈널리티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죠. 이제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시계열 데이터들이 불규칙성, irregular. 그래서 보통 시계열 분석 갖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예측 모델로는 약간 불정확해요. 왜 그러냐? 이런 불규칙성이 데이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계열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 분석은 정확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미래를 알았으면 벌써 타임 시리즈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근데 참고 자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저도 그렇지만 회귀 분석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보조로 시계열을 같이 하는데 그게 일치하면 그건 데이터는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특징과 다른 요소와의 관계 규명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보시면 로 데이터가 막 가요.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하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단위로 쪼개보고 아니면 10분 단위로 쪼개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시계열 분석은 미래 예측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을 우리가 예측을 하되 참고 자료로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안정화가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결국 마치 삼점도처럼 이렇게 회기선을 그릴 수 있죠. 규칙 변동이요. 이럴 때는 예측력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주기성을 갖는 거죠. 계절적 변동. 그러면 성수기하고 주기성을 파악하기만 해도 우리가 비수기에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이 나오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세와 계절 변동을 같이 더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제 추정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자료용으로 그렇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요. 규칙성을 가지는 패턴과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결국 이전의 결과와 이후의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왜냐면은 어떤 것 자체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도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여러분 다 다르죠. 저도 10대에 좋아했던 음식이랑 20대 좋아하는 음식이랑 틀렸어요. 어렸을 때 10대에는 김치 아예 못 먹었거든요. 입맛이 아시죠? 애기 입맛. 그렇죠? 소세지 뭐 이런 거만 편식 심하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돼요. 결국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가 마치 알고리즘에서 자기 다시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자체가 5년 전에 나고 1년 전에 나고 미래에도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관이 있다. 그걸 고려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결과와 이후의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 상관성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생긴 불규칙한 사건이 이후의 결과에 편향성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평균,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이게 이제 증권에서 많이 쓰이죠. 어떤 주식 같은 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평균은 뭐예요? 각각 이동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죠. 그쵸? 그건 무빙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씁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AR 모형과 MA 모형. 그래서 AR 모형은 auto correlation, 즉 자기 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1년 전에도 나의 모습, 5년 전에 나의 모습, 1년 후에 나의 모습 다 일단은 변환하죠.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고 모습도 바뀌고 식성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 모형으로 구성한 모형이에요. 즉 이거는 작은 변화다 이럴 뿐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MA 모델은 Moving Averag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는 거죠. 이동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모형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큰 변화를 나타낼 때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리마예요. 즉 진짜 아리마 모형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기 자신만 있는 자기 상황성 구한 AR 모델이 나왔고 그다음 무빙 에어리지만 아니다. 그 결국은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두 가지를 고려하니까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예요. 즉 자기 상관의 회귀 분석 형식이죠. 리그레시브니까 통합된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고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까지 뭐 나오면 여러분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우리는 코드만 넣으면 되고 만약 파이썬이나 판다스로 했을 때는 우리 이쪽에서는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파워비아이선. 그래서 과거의 관측값과 오차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시계열 값을 설명하는 AR, MA 모형을 일반화,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통합형으로. 그렇죠? 두 개를 합친.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반드시 안정된 시계열 계열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려볼 건데 이제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분석으로 우리는 클릭만 하면 제가 다시 말씀한 파워 BI는 뭐예요? 애저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미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무겁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동 분석 기능까지 갖고 있거든요. 결국 서버상에서. 그래서 로그인 특히 하고 나면 더 정확한 또 더 많은 개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오피스 365를 쓰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애저 크레딧을. 그래서 애저를 좀 아시면 이쪽을 무료로 또 머신러닝까지 가능합니다. 분석이.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14주차 드디어 마지막 실습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고급이에요. 근데 되게 뭐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그런 거고 이론 수업 때 했으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먼저 파워비아이를 데스크탑을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한 듯이 일단 서울시의 그 데이터 광장, 열린 데이터 광장을 가볼게요. 자, 데이터셋, 열린 데이터 광장 가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요, 뭐 미리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간을 알고 싶으니까 서울시 기간별 시간 평균 대기 환경 정보라는 그 말 그대로 딱 봐도 기간별 시간 평균 대기 환경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측정 일시, 권역명, 측정소, 그다음 미세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일단 CSV 파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받고 있죠. 그러면은 다운로드에 아마 이쪽에 새 창에서 열면 이렇게 CSV 파일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리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나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실습 때 할 건데요. 문화 빅데이터라고 하시면 제가 한국문화정보원 강의를 요 데이터 갖고 했거든요. 문화 빅데이터 포털 그쪽에 이제 빅데이터 마켓 C 그쵸?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그냥 가입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자꾸 뜨네요. 일단은 그냥 데이터 가져오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 하시고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다운로드. CS 파일로 됐나 보네요. 그쵸? 이렇게 엑셀로 했는데 있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자, 이 파일 원본이 일단은 대부분 한국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10.949로 하면 잘 나왔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셔야죠. 측정 일시, 권역, 그 다음에 측정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노드 했으니까 여기 노드 했는지 어떻게 해요? 필드 가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계열 개체입니다. 꺾은 선형 차트 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하나만 크게 그릴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부터 봐야 되냐면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축은 이제 기간이 나와야 되는 시간별 아니면 기간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정 일시를 넣을게요. 그렇죠? 측정 일시 넣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죠. 값은 우리 미세먼지 1시간 단위로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죠. 여기 뭐 측정 일시가 돼야 되는데 무슨 10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요 특정 일시가 보시면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짜 바꾸면 열을 날짜용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포맷을 해주거나 물론 따로 캘린더라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여기 자체에 일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카디널티 에러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세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세 개를 했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자체가. 특히 다대다로 카디널리티가 만약 다대다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데이터예요. 나중에 그 데이터는 아주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해도 그 결제판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세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배웠던 거 뭐였죠? 요 자동적으로 못 바꾸면 요걸 형식을 요건 냅두고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포맷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일자를 나타내면 돼요. 주면 여기 그냥 세열 바로 나오죠?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저희가 미리 저는 딱 했어요. 보면 측정 시간 포맷 함수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일시는 요거죠. 요거에다가 형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날짜 형식으로 지금 여기는 보면 텍스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날짜,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런 형태죠. 요게 만약 에러가 만약 요걸 잘못하시면 여기 가서 이 일반 날짜 형식이랑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까지 보려면 여기 요거를 하면 되죠. 왜냐면 시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요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자만 보는 거. 근데 우리가 시간까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측정 시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요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거꾸로 아니고 이렇게 2020년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시각적 객체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죠. 축에다가 이제는 이 측정 일시가 아니라 특정 시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일별 이런 뭐 연도도 있겠지만 이게 연 1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측정 날짜 계층이 아니라 측정 시간, 그렇죠? 측정 시간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값은 그대로 미세먼지 1시간으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요거는 측정 시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뀐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2020년인데 이거는 10월달, 11월달, 그렇죠? 이렇게 형식이 갖다 대면 날짜가 10월 20일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지금 다 바뀌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거꾸로선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했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시계열 분석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안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서식은 알죠? 서식 해가지고 뭐 데이터 레이블이나 데이터 색 아니면 우리가 쉐이프, 스트로크, 뭐 표식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정 점에 X 표시나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표시선을 좀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거 이렇게 표시 크기가 좀 크니까 좀 줄이고 5로 할게요. 그냥 스트로크를 좀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시각화예요. 뭐냐면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분석이에요. 분석을 누르시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예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추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어느 정도. 그때 우리가 분석에 음, 예측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예측 첫 번째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 95%로 그냥 요거 그냥 예측 하나만 그냥 자동으로 계절성은 있고 이렇게 예측 범위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뢰구간 그냥 95% 하고요. 분기별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근데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너무 크네요. 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없애버리겠네요. 네. 시간으로 갈까? 월이니까 월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2001호 이렇게 미세먼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10개로 너무 나누니까 그냥 한 달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뀔 거다. 이제 예측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측정 모델이 12월 달에는 이 범위로 너무 넓긴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추세를 전체적으로 놔두면 이렇게 정상성이 이렇게 나온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연 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초 단위? 초 단위는 1초는 너무 그렇죠. 한식 하루? 5일? 일주일 정도? 14일로 할 거죠. 2주 정도 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그 형태 그대로 가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값이 나오죠. 예측이 일별로 상한선 이 정도 범위로 간다. 이 정도 추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면 이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을 한번 봐서 추가하고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최소 최대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평균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평균선은 뭐 스타일은 파선
평균선 추가, 평균선, 좀 두 개까지는 할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보시면, 잘 보세요. 각각의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값이 있고,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추세선 나왔죠? 이게 지금 추세선을 검정색이 아니라 추세선을 뭐 좀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파선으로 이게 지금 이런 증가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찌됐든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겨울로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추세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선은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지금 잘 나타났죠? 이 평균 이렇게. 이게 언제가 이렇게 심해요? 10월 22일. 그렇죠? 이날이 좀 심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신뢰 구간 95%는 그 기간이니까 5%는 약간 틀릴 확률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달이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이것만 조금 예측을 14일을 한 일주일만 할게요. 그쵸? 그러면은 더 좀, 아무래도 최근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리마나 이런 IRMR 모델은. 네. 자,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복사해서 붙여서 내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판매 자료든 아니면 어떤 부동산 자료든 벌써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각화로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계열 분석이었습니다.